하나 니네 뭐 화요일까지 복습해와야 되는 범위? 그러니까 예습해와야 되는 범위를 불러드리자면 얘기해줬나 어제? 네. 부등식 얘기해줬어? 몇 번까지 해오라고? 화요일까지 예습 좀 해오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00%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정도만 좀 구별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화요일 나올 때까지. 알았지? 네. 오늘은 아직 본책 남은 거 끝낼 거니까 본책 먼저 꺼내시고. 알았죠? 네. 본책 꺼내, 본책. 아니, 그 얇은 거 있잖아. 응. 오늘은 본책 남은 거 먼저 끝내버리고 시간 남으면 좀 부등식 하고, 근데 내 생각에 오늘 시간 안 남을 것 같아요. 시간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아서 10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남을 것 같으면 지원이 일찍 끝내는 게 낫지. 10분 정도 남으면은 시간 남는 시간 보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남는 시간 보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78쪽까지는 보았고 79쪽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79쪽의 대표형 3번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가 어제 나가려고 했더니 너네가 오늘 나가요 해가지고 오늘 나가는 그 전설의 친구 선형대수입니다. 선형대수학에서 많이 응용되는 문제들이고, 이게 결국 연립일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 연립일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계값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부터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좀 풀어주는 과정들에 좀 집중을 해주면 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사실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본질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직접 찾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직접 찾는 게 가장 쉬워.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 과정이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올 거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보니까 다 내더라고. 교과서에 있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해봤을 때 다 냈어요. 내가 작년에 이걸 안 해줬다가 크게 후회했던 적이 있어서 작년에 내가 이거를 설마 이거까지 나오겠어 했다가 진짜 나와버려가지고 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이걸 진짜 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 신유형이야.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아직까지 뽑아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뽑아먹을 게 많다 보니까 얘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잡아주면서 여기는 밑에 문제들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79쪽. 그래서 오늘 거기 밑에 문제들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니까 거기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면서 보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얘네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만 잡아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잡아주는 과정에 집중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자, A가 있습니다. 근데 A는 몇 차 정사각행렬이래요? 네모 한번 쳐보면 몇 차 정사각행렬이래요? A가? 그치.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되는 거예요? 2차 정사각행렬이라서 몇 곱하기 몇 행렬?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2 곱하기 2 행렬 되시니까 그럼 실제 행렬 A를 찾으러 가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행렬 A를 줄 건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행렬 A를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은 그대로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에 그대로 맞추기만 하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채워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 1행 1열, 그 다음에 여기 1행 2열, 그 다음에 여기 2행 1열, 그 다음에 여기 2행 2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2 곱하기 2 행렬을 완성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행렬 A는 여기까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경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곱했을 때 이거 나왔고, 쟤를 곱했을 때 이게 되었을 때 요걸 곱한 거를 구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되게 찝찝하고 별로니까,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해주는 게 좋냐면 하나씩 채우는 게 나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토대로 첫 번째, 그래서 나는 뭐부터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렬 A를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A11, A12, A21, 그 다음에 A22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친구에다가 나는 실제로 누구누구 곱할 거냐면 여기는 1과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해서 1과 2를 곱했어.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2 곱하기 2 행렬과 여기는 2 곱하기 1 행렬을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새로운 행렬, 몇 곱하기 몇 행렬에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 이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새로운 행렬? 오케이. 양 끝에 거 읽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새로운 행렬, 여기 2 곱하기 1 행렬이 된다라는 거를 잡아주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그럼 나는 여기서의 가로, 여기서의 세로를 잡아서 하나씩 채우기만 하면 되겠음.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조금 키워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럼 나는 얘네들도 곱해줄 수 있고 얘네들도 곱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나중에 뭐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나중에 뭐 해줘요? 더하면 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과 A11 곱해서 우리는 A11 그래서 2랑 A12 곱해서 2A12 이렇게 됐을 때 2를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해주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잡아준 게 첫 번째 1행 1렬이고 그럼 2행 1렬도 똑같이 이렇게 서로에게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21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2배의 A22를 더해주면 되겠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잡아줄 수 있게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준 게 지금 현재 실제 여기 계산 결과 누구였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냐면 그때 여기에서 계산해 준 실질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과 2 되셨다.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 두 행렬이 서로 같대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서로 같은 두 행렬로 얘기하니까 그럼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가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가 서로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1행 1렬로 주어져 있는 A11과 2A12 이렇게 잡아줘서 더해준 게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계산 결과였던 마이너스 3 하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옆에다가 적을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21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이 A22가 주어졌을 때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저기 2행 1렬이었던 이랑 같다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을 테니 그럼 얘네들로 우리가 잡아주는데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1번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씩 찾고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행렬 A를 똑같이 잡아야지. 왜냐면 똑같은 친구였던 A11, A12, A21 그 다음에 A22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행렬 A를 잡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혀져 있는 행렬에 나는 지금부터 몇몇을 곱해줄 거예요. 두 번째 행렬은 몇몇 곱한대요. 지금 보니까 몇몇 곱한대? 3 마이너스 1. 그치. 3과 마이너스 1을 곱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3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2 곱하기 2 행렬과 여기 있었던 2 곱하기 1 행렬을 계산하면서 나오게 되는 최종 결과 몇 곱하기 몇 행렬에 집중? 2 곱하기 1. 그치. 얘네들을 계산하면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계산 결과 2 곱하기 1 행렬에 집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럼 얘가 가로고 얘가 다시 한 번 더 세로니까 각 자리끼리 곱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과 A11을 곱해서 만들어주게 된 여기 있는 3, A11과 마이너스 1과 A12를 곱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A12의 합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로 그냥 유지하면 될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딱딱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3, A21과 그 다음에 이렇게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한 A22 여기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럼 이 친구가 결국 저기 오른쪽에 있는 행렬 몇몇과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1. 그치. 마이너스 2랑 1이랑 같았대 보여주게 되면 또 비교가 가능해진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비교 좀 해봐. 결국 누구랑 누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또 그냥 결론적으로 봐봐.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비교했을 때 누구랑 누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대답을 못해. 그치. 마이너스 2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애랑은 누구랑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랑 누구랑 같으면 돼? 1.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서로 같은 행렬을 쓰는 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3A11 마이너스 A12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3A21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A22를 계산해 준 게 1이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그럼 문자가 2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이 2개가 완성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 연립방정식도 해결하고 이 연립방정식도 해결하면 우리가 원했던 성분 4개를 다 찾아버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단계를 밟았으면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A11과 나는 이 A12를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3, A11과 그 다음에 나는 A12를 빼서 만들어주게 되는 게 마이너스 2였다. 얘네 연립해주세요. 이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쟤네들도 똑같이 연립해주면 되니까 A21에서 나는 이 A2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2 똑같이 잡아준 게 2.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3, A21에서 나는 여기 있는 A22를 똑같이 빼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게 1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빈칸으로 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로 연립하게 되면 행렬 A가 채워질까 아니면 안 채워질까? 그래서 채워지는 거야. 숫자들 다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숫자들을 다 찾고 그러면 마지막 내가 원했던 건 행렬 A가 있는데 그 A에다가 행렬 누구랑 누구를 곱할 거냐면 마이너스 3과 8을 곱해서 만들어준 걸 찾을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행렬 A가 똑같네. 그래서 A11, 여기는 A12, 그 다음에 A21, 그 다음에 여기 A22까지 잡아주게 되는 친구에 나는 여기 마이너스 3과 8을 곱한다.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성분 채워짐 안 채워짐? 채워져. 그래서 채워지는 성분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5분 드릴 테니까 얘 해보시고 밑에 3-1번도 있으니까 걔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2번은 풀어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3-1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5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다른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다른 방법들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고 보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 요 단계, 이 단계, 그 다음에 요 단계, 요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밑에 3-1번까지는 똑같이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될 텐데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이제부터는 요거 어떻게 전개적으로 하는지를 알았으니 이제부터 두 번째로 할 게 뭐 할 거냐면 스킬 입히기.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에 스킬들을 조금만 입혀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어떤 거 볼 거냐면 여기 3-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3-2번을 같이 한번 보게 되었을 때 그럼 너네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기는 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고 여기 문제를 바라보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얘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조금 쉬운 아이디어 거기서부터 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초에 우리 행렬의 곱셈을 얘기할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때 행렬의 곱셈은 원칙적으로 뭐가 안 돼요? 교환 법칙이 안 돼. 그러니까 자리 바꿔서 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교환 법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건 다 되죠. 야, 교환 법칙만 안 될 뿐이지 교환 법칙을 제외한 나머지들 뭐 결합 법칙을 한다거나 분배 법칙을 한다거나 그거는 문제 없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한테 특히 안 해주어져 있는 친구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보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A에 나는 요렇게 주어져 있는 행렬이네 라고 주어졌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이 친구가 2A 더하기 3C고 얘가 이제 2B 더하기 3D인데 지금 얘네들 A, B, C, D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었던 A랑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랑 D 얘네들은 다 뭐 하다라는 걸 지금 이제 보여줄 수 있냐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지.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리고 우리가 행렬의 연산을 진행할 때는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같이 더해주는 것도 맞지.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건 아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가지고 연산을 했는데 마침 잘 보니까 얘네 숫자가 다 똑같대 이거야. 끄덕끄덕끄덕끄덕. 됐어?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 교환 법칙도 된다 그랬어. 교환 법칙도 된다. 교환 법칙이 된다. 결합, 뭐래? 힘들어서 그래요. 그 분배 법칙이 된다 그랬어요. 됐어?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까지 된다 그랬으면 오히려 저 친구는 분배 법칙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해줘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렬에 대한 연산들을 싹 다 총집합을 해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행렬은 곱하기만 조심하면 될 뿐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나는 얘네들을 일부러 중괄호로 묶어서 가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앞에 붙어 있는 행렬을 나는 1 곱하기 2 행렬과 나는 여기 있었던 1 곱하기 2 행렬의 합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게 되면서 맞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1 곱하기 2 행렬의 합으로 잡아줬을 때 첫 번째 게 그래서 2A고 여기는 3C고 그 다음에 여기는 2B고 그 다음에 여기는 3D겠네.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행렬을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는 거고 쪼개봤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쪼개서 보니까 얘네들은 다 똑같은 숫자 실수배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다 실수배가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네? 그럼 실수배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도 돼? 아니면 안 돼? 돼요? 돼.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실수배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 나는 여기 있는 A, B를 잡을 건데 그 앞에 숫자 얼마를 곱했다고 얘기해줘도 문제 없는 거야? 여기에 2를 곱하고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 친구는 C랑 D라는 성분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나는 C랑 D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애 앞에다가 숫자 얼마 곱한 거라고도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 끝.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2, 3 잡아서 둘을 더해준 것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중괄호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의 행렬 A거든? 그럼 행렬은 분배 법칙은 된다 그랬다고 아니면 안 된다 그랬다고 행렬은?
나눠주는 건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결합 법칙이 안 될 뿐이지 분배 법칙은 다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 잠깐만,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왜 자꾸 결합이라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교환만 안 되는 거야. 내 맘대로 자리 바꾸는 것만 안 되는 거지. 그거 말고는 다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나눠줘도 된다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눠줘 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상수는 어차피 앞에서 곱해지나 뒤에서 곱해지면 그게 거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상수는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랬지. 유일하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상수 곱해져 있는 걸 앞으로 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거 누구 잡아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얘 A 괄호 A 나는 행렬 A, B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나는 뒤에 더하기가 붙었고 여기가 똑같이 3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3이 붙었으면서 여기 곱하기 똑같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행렬 A를 분배받았고 그럼 여기가 누구랑 누가 될 거냐면 C랑 D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니네가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던 여기 주황색 두 개는 여기 문제에서 준 거랑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네요. 여기까지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나오게 되는 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3과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얘 3 마이너스 2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잡아줬을 때 나오는 얘가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의 행렬이라고도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1과 3이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 2배 해주고 얘네 3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2배 여기 3배 그대로 진행해주면 되니까 그대로 뭐 하면 돼? 계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2배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3에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행렬 6.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게 되는 두 번째 행렬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3이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3에서 9. 그때 얘들 뭐 해준 게 답이냐면 더해준 게 답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행렬 나오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행렬 몇몇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몇? 3. 그래서 얘네 행렬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3과 5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잘 정리하시고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마지막 주제 단위 행렬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조금 정리하고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중에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이거 풀어봐야 돼, 한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거 하면 끝이죠. 뭐가 끝이에요, 이거 하면? 공통수학 1이 끝나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개념은 이게 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유, 그래도 오늘 끝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미리 얘기할 거지만 나는 7번 제외하고는 다 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7번 제외하고는 다 할 거야, 오늘. 그러니까 7번만 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들 문제는 그래서 똑같이 다 풀어오시면 되는데 프린트는 다 풀어 놓으세요. 알겠지? 화요일날 한번 검사는 할 테니까 웬만하면 프린트를 먼저 끝내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프린트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예습을 해오면 되는데 첫날이잖아요. 화요일날 하는 건 첫날이니까 내가 충분히 너네가 예습이 안 돼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지. 왜냐면 여기 있는 행렬 숙제를 끝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첫날은 내가 많이 보여줄 거고 두 번째 시간부터 진짜 숙제는 복습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예습을 같이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는 스캔, 하나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복습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풀이 오답노트를 다 주기적으로 채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까지 갔을 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그걸 빨리 끝내놔야 우리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너네도 다 같이 봐. 가정고에서 뭐 학교에서 뭐 주는 거 있는데 그거 얘네도 그냥 다 같이 하자. 알았지? 그거 문제 괜찮던데? 내가 어제 딱 풀어보니까 8문제짜리 있어요. 그것 좀 같이 보고 너도 너네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내가 보니까 겹치는 게 많더라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냥 겹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너네 거에서도 괜찮은 거 몇 개 있어서 그것도 내가 좀 가지고 올게요. 알겠죠? 어쨌든 파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니네 한 일주일 정도만 빡세게 하면 끝나거든. 일주일 정도 빡세게 하면 책 다 끝낼 수 있거든. 일주일에서 일주일 조금 더 넘어. 그러면 한 2번 정도 남아. 그럼 2번 정도 남을 건데 그 2번 정도 남는 시간 동안 그거 좀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다 끝내버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 아마 시험 전까지 한 번 정도 남을 거야. 6월 30일. 됐니? 여기까지는요? 6월 30일 한 번 정도 남을 건데 그때 뭐 할 거냐면 그때는 질문 받을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때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표 나오면 반드시 보내주시고 직전 보강 짜야 되니까 알겠죠? 네, 시험 시간표 나오면 반드시 보내시고 그래서 직전 보강 시간표 나오면 한 번 더 단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위 행렬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어떤 애냐? 우리 영행렬을 숫자 얼마로 취급했니? 0으로 취급했죠. 그럼 단위는 사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도 취급할 수가 있는데 이 단위 행렬을 수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은 숫자 얼마로 간주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냐면 이 단위 행렬은 숫자 1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1로 간주하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게 된다면 그냥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게 되는 행렬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수 입장에서는 1 같은 아이인 거죠. 왜? 1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5를 곱해봐. 얼마예요? 1 곱하기 5 하면? 5. 1 곱하기 1000 해봐. 얼마예요? 1000. 다시 뭐야? 곱해지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뿐 앞에 변하는 건 없다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숫자 1로 간주가 되는 그랬을 때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행렬을 일컬어서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위 행렬은요 보통 뭐에서밖에 안 나오냐면 네모 좀 쳐놓을 건 단위 행렬은 보통 정사각 행렬에서밖에 안 나와요. 왜? 나머지들은 그게 좀 안 나와요. 1 같은 애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위 행렬은 무조건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1 같은 아이라고 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1 같은 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곱해봤자 뭐가 되는 거냐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고 맞아? 그래서 유일하게 뭐가 성립하는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옆에다가 적어줄 건 이겁니다. 단위 행렬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유일하게 성립하는 아이예요. 됐습니까? 어차피 1로 간주되기 때문에 곱하나 앞에서 곱하나 뒤로 곱하나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곱셈에 대한 이 곱셈에 대한 뭐가 성립하냐면 교환 법칙이 무조건 성립한다.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데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준 게 피니시 라인이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만 보여주세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사각 행렬은 정사각 행렬인데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 곱하기 2 행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게 되면 어떤 애들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잡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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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왜?
이 친구처럼 1행 1열, 2행 2열 이런 애들처럼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아이들이 있죠. 그때 얘네들한테 숫자는 물론 1로 강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만 1 주고 그 외의 자리에는 다 0을 주는 행렬. 이게 단위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으면 이게 대각선 같은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아래로 데려가게 되는 대각선 위에 성분을 1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아이들이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실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알겠지? 단위 행렬 2는 숫자 얼마로 취급하기 때문에 1. 그럼 1번 봐봐. 얘 2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1을 몇 번 곱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상? 2번. 그럼 2 제곱해봐. 뭐예요? 그래. 1은 제곱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 앞에 있는 숫자는 제곱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안 해줘야 돼요? 앞에 있는 숫자는 제곱을? 그러니까 3의 제곱은 얼마고? 9. 그리고 뒤에 있는 건 2제곱이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1 같은 아이라 그랬으니까 1은 아무리 제곱해봤자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뭐야? 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채우면 돼. 그럼 세 번째 거 한번 채울래? 그럼 세 번째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오케이. 보였죠? 그럼 마지막 거 채워봐. 마지막 건 몇이? 그러니까 마지막 거 몇이? 마이너스 8. 그렇지. 마이너스 8,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들은 해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단위 행렬만 거듭 제곱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자, 그러면 우리는 대표형 4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저칭부에 대한 전개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단위 행렬을 포함하고 있는 식은 무조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해 안 해? 성립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그러면 여기 밑줄을 그었을 때 이게 지금 이제 행렬의 곱셈이잖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행렬의 곱셈인 거 끄덕끄덕하고 잡아줄 수 있는데 이 행렬의 곱셈에 집중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잡아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뭐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행렬의 곱셈에서 잡아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거거든.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은요. 이렇게 쓸까?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 그때 이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은요. 교환법칙이 성립해?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은 유일하게 이퀄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잡아줬어? 그럼 뭐야? 얘네 곱셈공식 그대로 써도 돼? 아니면 안 돼? 곱셈공식을 쓰는 것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단위 행렬을 포함하고 있는 식은 유일하게 곱셈공식 써버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얘 걸려있어? 아니면 안 걸려있어? 얘는요? 걸려있어요. 그 말은 곧 이거 안 외웠으면 그냥 직접 해보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씩 줘봐.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씩 줘가지고 전개를 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합쳐져도 된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결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내가 원했던 게 A 더하기 2에 나는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잡아줄 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2는 2 몇 제곱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잡아줘도 문제 없으니까 곱셈공식 외운 사람만 얘기해봐. 여기 뒤에 2 몇 제곱? 어째 여기에 제곱 들어가게 되면은 세제곱들의 합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이거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니라 이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요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끝났습니다. 자, 전개해봐. 그럼 얘 모 세제곱에다가 그치, 앞에 거 세제곱, A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2 몇 제곱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 뒤에 2 몇 제곱? 근데 세제곱 해봤자 단위 행렬 2는 뭐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2 이거를 뒤에다 더한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끄덕끄덕. 자, 그럼 A 세제곱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A 세제곱 정도는 직접 찾아요. 진짜 행렬 A가 1, 마 1, 0, 2고 여기는 1, 마 1, 0,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마지막 1, 마 1, 0인데 얘네 셋 정도는 곱해주란 얘기가 된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을 진짜 곱해주고 거기다가 단위 행렬 누구 더해주면 되냐면 2. 자,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 곱하기 2 행렬이면 여기는 1행 1열, 2행 2열한테만 1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0 채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은 해봐.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 얘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해봅니다. 5분 줄게요. 준비, 시작! 풀어봅니다. 얘 다시 해보시고 5번 그 옆에 있는 거 해보세요.
이거는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개꿀인 게 교환법칙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안 들어가면 계산이 지저분해지는데 단위 행렬이 들어가게 되면 교환법칙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을 그대로 써버려도 된다요? 안 된다요? 그래서 단위 행렬의 힘이 셉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단위 행렬을 가지고 낸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대봐. 니네가 직접 출제자가 돼봐. 너네는 과연 니네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넌 절대 나중에 교사하지 마시고.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선생님?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 본인들도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 여기까지는요? 본인들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많이 틀리면은 본인들 쪽팔려가지고 문제 바꿔요. 몰랐구나? 진짜요? 그래서 마냥 어려운 문제만 나오진 않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마냥 어려운 문제는 내잖아. 특목고도 아니고 일반고에서 만약에 그렇게 내버리잖아요? 네 평균이 어떻게 되겠니? 떨어지겠죠. 평균이 작살이 나겠지. 그럼 평균이 작살이 나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선생님들? 아, 니네 안 들어봤어요? 그 평균 완전히 떨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교장실 가요. 왜냐면 학부모 민원들이 들어오거든. 학부모 민원이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교장실을 가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청을 가요. 소명서를 써야 돼요.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냐고. 소명을 하고 뭐 사유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나중에 징계받아요. 그거 감봉 처리돼요. 감봉. 평균이 얼마나 떨어져요? 평균 20점? 아, 그쵸. 평균 20점? 평균 30점 초반? 왜냐면 난 실제로 한 명 봤거든. 나 고등학교 때. 난 특목고였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 연세대가 그때 표준 점수 반영한다고 애들 상위권 애들 돋보이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4% 시절이 1등급이던 시절이니까 56점인가? 60점을 받아도 1등급이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평균이 다 20몇 점, 30몇 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결국 누군가 민원 넣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민원 넣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착살 났어요. 그렇게 작살 나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열받으셔가지고 니네 한번 그럼 쉽게 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 했는데 평균은 35.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문제 진짜 쉬웠는데 뭐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때문에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아. 그거 천국이 아니야. 그게 니네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하나야. 니네가 너무 처음 봐서 그래. 여기 공통수학 1이라는 거를 약간 좀 여러 번 돌려보고 이제 좀 많이 반복을 좀 해보면서 많이 좀 어려운 문제 두들겨 맞아봐야 되는데 그 두들겨 맞는 거를 너네가 보통 싫어하니까 거부해서 그래. 그런 것들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그 두들겨 맞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래서 선생님들 단위 행렬 이용해서 내는 거 많이 낸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계산 복잡한 거보다는 단순한 것들을 좀 많이 깔아주는 편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당연히 물어는 봐야 되니까 한두 문제 정도 물어봐. 교환법칙이 안 되는 걸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나머지는 다 단위 행렬 끼워버려 그냥.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 좀 쓰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5번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과연 복습을 했나 봅시다. 자, 나는 당당하게 복습했다. 손 들어봐. 어제 집에 가자마자 저는 바로 인스타를 안 보고 핸드폰을 안 보고 유튜브를 안 보고 수학책을 펴고 우리 행렬을 다시 한 번 더 귀여워해 줬습니다.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다? 집 가자마자 행렬? 이거 하고 이제 보통 이제 핸드폰 컴온 하면서 이제 핸드폰에 써?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컴온을 하면 어떡하니?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이니까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자, 내가 행렬의 거듭 제곱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내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 내가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현재 네 번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지금 이거 네 번째니까 내가 지금 현재 레퍼토리를 겁나 지금 현재 똑같이 해가지고 3일 연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머릿속에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한번 기억해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행렬의 거듭 제곱은 첫 번째 무슨 형? 규칙 있는 형.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두 번째 무슨 형? 불규칙형은 아니고 뭐 아니면 도다로 바꾸고 있어.
그거 아니야. 앞에를 뒤져본다고? 어제 다른 학원 애들도 똑같은 짓거리 하던데. 아휴. 외워. 반복형.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두 개 중 하나야. 규칙이 있어서 계속 똑같은 간격으로 늘어나든가 줄어들든가 하는 관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관계로 가든가 아니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게 보통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형태가 1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1이라는 거를 우리는 행렬에서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래서 우리가 단위 행렬이 나오는 순간까지만 주목한다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규칙형은 봤으니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반복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는 계속 로테이션 돌리는 게 나의 목표야. 그래서 나는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테이션 돌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갑니다. 1번. 그래서 나는 누구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규칙이라도 찾긴 찾아야 되잖아. 반복을 한다든 얘가 계속 늘어난다든 어쨌든 찾아야 돼, 규칙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바로 뭐 찾기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1번 규칙 찾기가 되는 거고,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행렬 1제곱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가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행렬 1제곱부터 가면은 행렬 1제곱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게 첫 번째로 잡아줄 수가 있다야. 이게 현재 행렬 1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1제곱 잡았으면 다음은 몇 제곱도 잡아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몇 제곱도? 2제곱도 잡아줄 수 있는데, 그럼 알겠지? 여기 있는 행렬의 2제곱은 여기 있는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실제 몇 번 곱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두 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정도는 직접 노가다 해가지고 진짜 곱해주기는 하셔야 되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를 가로, 여기를 세로로 잡아가지고 진짜 계산을 해봐. 이게 그 다음 단계까지 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 2 곱하기 2 행렬로 만들어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연결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첫 번째가 1행 1열부터니까 그럼 1행 1열부터 채우게 되면은 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 곱하기 2 해준 4에서 7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준 마이너스 7을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 빼기 7 해준 게 첫 번째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첫 번째 자리가 해서 마이너스 얼마?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거는요? 뚜. 계산했죠? 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7.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세 번째 거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 계산해봐. 얼마야? 1이죠. 3 빼기 2니까. 맞아요?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요? 아니야. 2죠? 9 빼기 7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뭐야? 일정하게 뭐 늘거나 일정하게 줄거나 이런 게 아니야. 별로군.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한 번 더 가봐. 어쨌든 뭐라도 찾긴 찾아야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 세제곱을 갑니다. 그럼 A 세제곱은 A 몇 번 곱해준 거랑 A 몇 번 곱해준 것이 나란히 있기만 하면 오케이인데요. 그치. A 2번 곱한 거랑 A 1번 곱해준 게 나란히 있기만 하면 되겠는데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 2번 곱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행렬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과 1과 2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행렬에서 나는 행렬 A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행렬 A가 어디 있는데? 저기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한 번 더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리 바꿔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한 번, 두 번 곱하나, 두 번, 한 번 곱하나 똑같은 거니까 자리 바꿔도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또 다시 한 번 더 리셋, 다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거 계산해봐. 1행 1열부터 채워보세요. 얼마예요? 1.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1행 2열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5! 냄새 나야 돼. 설레야 돼. 이거 지금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김세지만 안 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기대를 안고 이행일렬 만들어봐. 얼마예요? 0. 이제부터 가슴이 도끼도끼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제부터 설레집니다. 마지막 거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1. 아! 끝. 단위행렬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뭐야? 반복형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A 4제곱은 실제 A 세제곱과 A를 곱하다 보니까 단위행렬 들어가 버리게 되고 단위행렬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차피 걔는 1이니까 무시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남은 게 끝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1제곱이 정답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다시 처음으로 빠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틀리면 빠꾸 했는데 진짜 빠꾸 해버렸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1에서 반복형이라는 거야. 얘네 셋만 로테이션 돌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A 100제곱을 찾는 게 나의 목표래. 그럼 A 100제곱은요 진짜 말 그대로 A 몇 제곱으로 묶어버리기만 하면은 되겠어. 지금 보니까 퉁쳐도 되는 애가 있잖아. A 몇 제곱이 퉁쳐도 돼. 99제곱이랑 그치. A 세제곱이 퉁쳐도 되니까 이렇게 A 세제곱과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100을 3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최대한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몫은 구할 수 있겠죠. 딱 떨어지면 아름답겠지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한 가깝게 얼마 곱하면 돼요? 3에다가 그래서 33. 33을 곱해주시면 자 그러면 33을 곱하니까 얘가 지금 이제 99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거 하나는 A. A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 A까지 곱해주게 되면서 이게 단위행렬이니까 어차피 죽었죠. 그럼 남은 거 남았지. 뭐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 하나? A. 그래서 행렬 A가 됩니다. 그럼 행렬 A는 누구예요? 이거네 다 더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7 마이너스 마 3 다 더해봐. 얼마예요? 그러니까 5. 정답은 5.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다시 한번 해보시고 뒤에 5-1번도 풀어보세요. 5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는 단위 행렬만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단위 행렬이 나올 때까지는 개빡세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5-3번은 미리 얘기하자면 걔가 단위 행렬에 관련된 거듭 제곱으로 한번 나오는 순간이 오거든? 그걸 찾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해설지는 오늘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감을 못 잡겠으면. 참고로 6강까지 올렸다? 해설지? 알지? 반응 보니까 모르는데.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허허, 올렸어요, 나.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7강은 오늘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까? 7강은 오늘 올려드리고, 마지막 영입니다! 얘는 안 할 거고. 얘는 안 할 거고, 얘까지만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올 가능성? 60%. 에? 낮은 거예요. 내가 왜 60%라고 했냐면 솔직히 나는 30%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는 아직 학군지라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학군지 같은 데에서 나올 만한 문제예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흔히 얘기하는 되게 치사한 문제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내야 돼? A 표본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걸 안 해주는 게 맞아. 그래서 나도 이거 원래 안 할라 그랬어. 근데 여긴 나오더라고. 나와요. 작년에 나온 학교가 있어요, 실제로. 네, 나온 학교가 있어서 이거는 좀 같이 한번 간단히 보고만 갈게요. 알겠지? 여긴 아니야. 송도에서. 근데 송도에서 나왔으면 여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송도 따라하더라고. 여기 시험 문제가 알기 모르게 송도 따라하더라고. 약간 좀 송도 따라하는 게 있어서 고등학교가. 그래서 송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내가 솔직히 비학군지였으면 이거 그냥 버려 해가지고 실제 어제 다른 학원은 버렸거든요, 이 문제.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집에서 해줄게 하고 버렸는데 너네는 하긴 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니까 잘 보고 잘 이해하고 끄덕끄덕만 잘 할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끄덕끄덕 하면서 오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정리 좀 할래요? 이 친구는 사실상 바꿔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시태그는 바꾸기예요. 다 바꾼다야. 뭘 바꿔? 기호를 바꾸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호를 왜 바꾸니?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가 목표야. 왜요? 왜 나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드러나. 왜? 그래야 통일이 돼서 지워질 게 보여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야 문자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바꾸는 거야. 왜? 문자 정리를 위해서.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꿔야 돼. 그러면 뭐만 잘하면 되냐면 기준만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만 잘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기준만 잘 잡을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적으면서 오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연습 문제까지 풀라고는 안 할 거고 그냥 여기 같이 이해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일단은 지금은 알고 넘어갑시다. 1회독 하기에는 1회독 시간에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좀 얘가 빡세요. 난이도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회독 때 이걸 하는 거 빡세고 실제 숙제 프린트는 얘는 없어요. 숙제 프린트는 얘가 없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RPM 같은 데에서는 이런 거 내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이블이에요. 됐죠? 바이블에 있는 거야 이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됐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A를 바꾸자. 그러니까 A를 나는 지금부터 B로 전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서 나는 여기는 영행렬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영행렬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 A라는 행렬을 남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A라는 행렬을 나는 그래서 B 행렬 넘기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B 행렬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없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B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갑자기 뭐 하고 싶어지냐면 아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단위 행렬 있네? 얘 좀 100% 이용하고 싶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단위 행렬 이용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행렬 A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여기 있는 행렬 A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B라고 집어넣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여기까지 끄덕끄덕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A 대신에 마이너스 B 행렬 집어넣고 거기에 누구를 곱할 거냐면 B 행렬을 곱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B 제곱 행렬이 되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 B 제곱 행렬이 되었으면서 나오게 되는 애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었냐면 그래 너의 이름은 단위 행렬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마이너스 B 제곱이 단위 행렬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B 50제곱을 원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B 50제곱을 단위 행렬로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되는 거야. 단위 행렬로 바꿔치기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꾸기 키워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게 되는 순간 B의 50제곱은 단위 행렬로 바꿀 수 있었던 친구가 사실상 마이너스 B 제곱이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스 B라고 보기에는 더 빡세니까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까지 넘겨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는 B 제곱을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B 제곱으로 그냥 바꾸기가 가능한 거지. 그럼 B 제곱으로 바꿔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바꿔치게 되면 이 친구의 전체 몇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몇 제곱이야? 그치. 50제곱은 제곱에 25제곱이죠. 둘을 곱하는 거니까. 맞나요? 네. 그럼 보자. 자, 그럼 B제곱은 마이너스 뭐로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B제곱은 마이너스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단위 행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로 바꿔줄 수 있을 때 이 친구의 나는 25제곱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드러나. 그럼 단위 행렬 25제곱 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얘는 무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마이너스는 25제곱의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받지 않아요? 마이너스는? 받아요. 마이너스 1의 25제곱은요.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받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25제곱 되고 25제곱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뀌면 되겠고 그럼 얘는 그래요. 네 이름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런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도 바꿔치기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갑자기 하고 싶어. 왜? 잘 바꾸면 될 것 같거든. 맞아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짓거리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왜? 그게 영행렬이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나는 그래서 B행렬이 있는데 나는 B행렬을 A행렬로 전환할게요. 그러니까 B행렬을 A행렬로 전환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는 아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B행렬만 남기면 되겠고 그럼 얘는 A행렬이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A행렬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단위 행렬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B만 바꿔치기 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A 행렬 H에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A 행렬에다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 대신에 나는 마이너스 A 행렬 집어넣어서 그럼 나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주는 마이너스 A 제곱 행렬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똑같이 뭐가 될 거냐면 오케이 네 이름 단위 행렬 2 이렇게 된 거네.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A 제곱 행렬을 구해줄 수 있었고 얘가 마이너스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 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끝인 거예요. 오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오호 그러면 뭐예요? 또 바꿔치기가 가능한 거죠. 누구를? A 50제곱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는 정답은 A의 50제곱입니다. 그럼 A 50제곱은 나는 A의 제곱의 몇 제곱이냐면 또 25제곱이니까 또 들어오네? 맞아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 결국 또 계산해봐. 마이너스 뭐 남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그치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결론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야? 끝. 왜? 우리가 원하는 50제곱들의 합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과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더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들 더한 게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몇 단위 행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몇 단위 행렬? 마이너스 2 단위 행렬. 끝!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뭐야? 문자 통일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 통일을 위하고 그 문자 통일하는 과정에서 단위 행렬이랑 영행렬로 정리되는 무언가가 있다.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더 못 바꿔? 그러면 A랑 B 행렬 냅두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거듭제곱들을 다 완성할 수 있다가 여기 마지막 내용이고 그럼 뭐야?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공통수학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화요일부터는 뭐 들고 오면 돼요? 이 책 들고 와? 아니면은 시험 대비 교재 들고 와? 시험 대비 교재를 들고 오되 이 책은 들고 와. 왜? 질문 있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질문 있는 건 챙겨와.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혹여나 지금 숙제를 밀렸다. 근데 나는 어느 개념을 모른다. 그런 것들은 꼭 개념편 교재를 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고생 많았고 우리는 화요일에 봅시다. 너네 셋은 곧 이따 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원이는 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